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가는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홍익인가는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이자 한민족을 이끌어온 민족 혼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홍익인간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교과서에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짤막한 한 줄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사전에 찾아봐도 그 설명이 제각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국 이념이 단군 신화를 기초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된 설명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이념을 삭제하려고 하는 법안을 발의하다가 다시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알기 위한 그런 어떤 대안을 찾아서 그런 법을 발의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모른다고 해서 폐기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는 잘못됐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법안을 발의하기까지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추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구실을 내세웠는데, 그 말이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고 사전에 보면 홍익인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추상적이라는 용어가 거기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실제 역사가 아니고 단군이 신화적인 인물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건국 이념이 추상적인 그런 내용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홍익인간에 대한 의미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건국 이념이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의 역사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그러니까 4대 식민사관이 청산이 안 된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해경이란 책에 보면 북해 발해의 모퉁이에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한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산해경이란 책은 2000년 전에 발견이 돼 가지고 그때 이제 주석을 냈으니까
4,000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2,000년 전에 있었던 책인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태조 이성계가 한반도에 세운 조선은 산해경에 나오는 이 발해만 지역에 있던 조선하고는 다른 것이죠. 발해의 모퉁이, 그 발해만 지역에 나라가 있는데 조선이란 나라가 있었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발굴된 것이 홍산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산문화는 5,500년 그 전후에 걸쳐서 이룩된 게 홍산문화인데 그게 위로는 8,000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8,000년 전에 그 중국의 최초의 용이 여기 홍산문화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또 그 최초의 동아시아의 농경지, 촌락, 중국 제1마을, 최초에 세운 마을, 최초의 농경지, 8,000년 전에 사람이 살던 그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발해의 모퉁이 그 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되었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고조선은 4,500년 전 아닙니까? 그 4,500년 전의 유적은 그 지역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조선 유적이에요. 그러면 8,000년 전에는 아직 고조선이 건국이 안 됐을 때인데 그때의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농사를 짓고 사는 그런 유적이 발견이 됐다 이거야. 그럼 이건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환웅의 환국이 아니겠습니까? 중국 한족의 시조 황제도 4,700년에 건국이 됐다는 겁니다. 건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제는 이 동북아에서 건국을 했던 것이 아니고 저 황하 중류의 농경지대에서 그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홍산 문화하고는 만리장성 밖에 있는 동이의 문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홍산 문화가 중원의 대표적인 앙소 문화보다 2,000년, 1,000년이 지금 앞서다 보니까 이제 한족들이 그 한족의 시조 황제를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문헌적인 뒷받침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보면 이 홍익인간은 환웅이 건국할 때 그 건국 이념으로서 한 것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단군의 고조선도 신화라고 하는 마당에 그 이전 환국 시대를 실제 역사라고 하면 이게 너무 괴리가 심하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주장을 대놓고 못했습니다만 그 조선이 4,500년 전에 발해만에서 세웠는데 그 지역에서 8,000년 전 유적이 나왔으면 그게 바로 환웅의 환국 유적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고조선은 신화고 환국은 선사시대라고 사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홍산문화 유적에서 환국의 유적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고조선에서는 신화라는 두 글자를 빼야 되고 또 환웅의 환국이 선사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로서 홍익인간은
환국시대의 건국이념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홍자는 클 홍, 넓을 홍, 그렇죠? 활궁변에 입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이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활이 여기서 쏘면 저 200보, 300보를 날아가잖아요. 멀리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힌다는 의미가 있고 크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넓고 크다. 그리고 익자는 물 숫자 밑에 그릇맹입니다. 이 익자가 가운데 한일이 있고 위에 두 점이 있고 밑에 두 점이 있잖아요. 이게 주역으로 말하면 감꾀입니다. 왜 태극기에 건곤감리하는 감꾀가 바로 그 물 숫자가 생기기 전에 꾀가 먼저 나왔는데 그 물 숫자가 감꾀를 글자로 만들어 놓은 게 물 숫자입니다. 감꾀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감꾀를 글자로 만든 게 물 숫자예요. 그러니까 더할 익자가 이 두 자를 합쳐 놓은 건데 물수 밑에 그릇맹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익자를 잘 생각해 보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에 대해서 물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줄을 알면 이익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지금이 봄인데 어떤 씨앗이나 싹이 틀 때 물기운이 있어야 일단 싹이 틉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입니다. 물론 물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죠. 이제 물기운이 있어서 싹이 튼 다음에 불기운이 있어서 따뜻하게 하고 또 목기운이 있어서 꽃이 피게 하고 금기운이 있어서 열매 맺게 하고 토는 오행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모든 만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이는 역할은 아니고. 그러니까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 뭔 줄 알 수가 있겠죠? 남을 살리는, 서로 잘 사는, 우리가 죽음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물의 이치고 이익의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물의 속성을 말하면 물은 아래에 거하기를 좋아하죠. 물은 흘러서 아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만큼 겸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사는데 내가 윗자리에 가려고 하고 내가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죠. 물의 속성을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롭게 한다는 것이 왜 이로울 익자가 물수 밑에 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아래에 거하지 않습니까? 윗자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깁니다. 또 이 불쟁이요. 노자의 물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이롭기 위해서 다투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생존 경쟁의 의미와는 다르단 말이야. 모든 만물을 이롭게만 하지 다투질 않는다 이거야. 또
왜 그런 맹자를 했느냐? 이로울 익자가 물수 밑에 그런 맹입니다. 그런 맹이냐? 물은 여기에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 자기 그릇만 채우고 거기서 끝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 그릇이 있으면 자기 그릇을 채우고 그리고 나서 또 흘러가 가지고 다른 그릇을 채우고, 이게 균형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가다가 웅덩이가 있으면, 그릇이 있으면 그것을 다 채워요. 어떤 것은 채우고 어떤 것은 안 채우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똑같이 채워줘. 그런 다음에는 흘러가서 또 다른 그릇을 채우고 다른 웅덩이를 채운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가 상선은 약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만큼 선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로울 익자가 왜 물수 밑에 그런 맹을 했는지 그 뜻을 새겨보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롭게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이라 그랬잖아요. 뭐 홍익시민이라 할 수도 있고 홍익인민이라 할 수도 있고 홍익농민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농민, 시민, 유목민 모든 이 민을 포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인간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홍익인간을 빼고 민주 시민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시민이란 용어는 그게 서구에는 도시사회가 중심이 됐으니까 시민이 맞지만, 동양은 유목민, 농민이 위주였지 시민이 위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 사회에 그렇게 맞는 용어가 아니고, 또 시민 그러면 민이 시민만 있습니까? 도시민만 있습니까? 농민도 있고 유목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업하는 그런 공인도 있고 상인도 있고 포괄적이지 않잖아요. 모든 인류를 포함하는 용어가 인간입니다. 시민은 도시민으로 편협됐다 이거야. 결국에는 모든 민을,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말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익인간이라고 한 겁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거기에다가 가령 뭐 시민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러면 농민이나 유목민은 안 들어가잖아요. 또 민주란 말보다도 홍익이란 말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백성을 인민이라 그랬잖아요. 지도자를 인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민주는 이제 민이 주인이라고 해서 민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고, 동양의 이제 전통사회, 군주사회는 임금에다 초점을 맞춘 거란 말이야. 임금의 이익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 군주주의고, 백성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러면 그러면 군주보다는 낫지만 그 군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인군과 인민을 다 포괄하는 용어가 뭐예요? 인간 아닙니까?
사실 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은 투표할 때 권리 한번 행사하는 거 이외에는 지도자 한번 잘못 뽑아 놓으면 그 사람이 지멋대로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미얀마 사태에서도 봅니다만 권력과 폭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잘못된 정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라는 용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라는 용어는 인민에 편중됐어요. 사실은 인군과 인민이 서로 이롭게 해야 되거든요. 홍익인간이란 말은 바로 인군과 인민이 서로 이롭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인민만 이롭고 인군은 해를 보면 됩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 홍익주의가 더 좋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홍익인간을 두 글자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저는 균형과 조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편중되거나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사회도 그렇고 균형이 최고입니다. 서로가 서로 이익되게 해야 된다 이거야. 가령 뭐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사회에는 지도자와 백성이 있고 학교에는 스승과 제자가 있고 이게 어느 국가에는 백성만 이롭고 임금은 피해를 봐도 되고 학교에서 학생만 이롭고 스승은 피해를 봐도 되고 가정에서 남편만 이롭고 아내는 피해를 봐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가 이롭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균형이 돼야 된다 이거야. 이 이익이 물이 흘러갈 때 아까 이야기와 같이 어느 그릇은 채우고 어느 그릇은 안 채웁니까? 여기에 황금 그릇이 있으면 그거는 잘 채워주고 사기 그릇이 있으면 안 채워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황금 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나 쇠 그릇이나 좋은 그릇이나 나쁜 그릇이나 똑같이 채워주지 않습니까? 이게 균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익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이것은 건국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의 건국 이념인데 고조선의 단군의 건국 이념이 아니라 환웅의 건국 이념이다. 환국의 건국 이념이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그것은 뭘로 뒷받침이 되느냐? 발해의 모퉁이에 조선이 있다고 한 그 지역에서 조선의 유물도 나왔지만 4,500년 전 유물뿐만 아니라 8,000년 전 유물이 나왔다면 그 8,000년 전 유물은 누가 만든 거냐? 환국, 환웅 시대의 유물이다. 그러면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환웅이 나라를 세울 때 홍익인간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이 거기에 맞는 거다. 그러니까 홍익인간은 환국의 건국 이념이다. 이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겠고 홍익인간이야말로 이 민주, 시민 그런 편협된 용어보다도 훨씬 더 상위적인 개념으로 홍익인간의 의미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균형과 조화다. 무엇을 균형하느냐? 이익을 골고루 나눠서 그것이 이 세상이 화합을 이루도록 하는 그것이 홍익인간의 근본 정신이다. 그래서 인민과 인군이 있는데 거기에 인민만 이롭게 하자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보다도 인군만 이롭게 하자는 군주주의보다도 홍익주의가 위대하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민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인군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인민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인간이란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이거는 정말 4,500년 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국시대로부터 1만 년 가까이 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온 민족혼인데 인류 최고의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